존중받는 법도요, 학습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포인트가 존재해요. 반대로 말하면 무시하는 인간은요, 정확한 포인트를 보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함부로 내 감정을 건드리고 은근히 비꼬는 사람들 입을 닫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요, 이 사람들이 남을 무시하는 행동을 왜 하는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열등감이나 좌절, 공포, 무력감 같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는데요. 이 무시라는 행동을 통해서요, 잠시나마 해소가 되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분들의 상태가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답답함이 생기면 또다시 남을 무시하고 이걸 반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그 인간들의 이상 행동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무시가 성공할 법한 사람을 계속 찾아서 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본 이 사이클, 무시하면 답답함이 해결된다, 이 공식이 완성되지 않도록 방해를 해주면요, 나한테는 무시를 못하게 됩니다. 나를 무시해서 얻는 그 쾌락, 해소감이 느껴지지 않고요, 오히려 내면의 불편함이 세지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나를 공격해봤자 그런 해소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외적인 냄새가 풍겨야 합니다. 공격하면 얻을 게 많아 보이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어디 명패에다가 나를 터치하지 마시오 이렇게 붙여 놓는다고 안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얻을 게 없겠구나 하고 인지적으로 신호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덩치가 크거나 무섭게 생기면 가장 효과가 좋겠지만 타고나길 그렇지 못하다면 표정을 바꿔보는 겁니다. 어떤 연구는요, 미소가 상대방의 공격성을 낮춘다고도 하고요, 미소는 모든 것을 잠재운다 이런 명언도 있지만요, 경험상 실제 사회생활에서는요, 실험 참가자 같은 일반적인 사람만 있지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애초에 무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삐뚤어진 인간이라면 오히려 이 미소를 보고 먹잇감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019년 웨스턴 대학교 엘렌 힐이 연구팀은 웃음의 종류에 따른 사회적 반응의 차이점을 연구했는데요. 우리가 진짜로 웃을 때는 눈 주위 근육인 눈둘레근과 입 주위 근육이 함께 움직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일 때 진정한 웃음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렇지 않고 감정에 상관없이 웃을 때는 입 주위 근육만 주로 움직이는데요. 이걸 공손한 웃음이라고 연구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근육의 움직임 차이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격 특성과 첫인상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90명의 실험자를 통해 연구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진정한 웃음, 눈둘레근이 함께 움직이는 미소는 모든 실험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입 주위의 근육만 움직이는 공손한 웃음의 평가는 진정한 웃음에 비해서 약 1.9배 낮게 평가되었을 뿐더러 사회적 거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진정성이 부족한 신호로 인식이 되어서요, 오히려 신뢰도와 호감도가 낮아졌습니다. 어설픈 웃음도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요,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표정을 무표정하게 하라 이런 것도 있지만요, 핵심은 상대에게 맞추고 잘 보이려고요, 이걸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반응을 해줘도요, 상대가 삐뚤어졌거나 아니면 그냥 나 자체에 대해서요, 인식이 좀 안 좋아요. 그럼 아무리 표현을 잘 만들어도 부작용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악인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 눈에는요, 억지 웃음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오,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추려고 애를 쓰는구나, 제대로 가지고 놀아볼까? 속으로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표정하게 아무런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맞춰줄 필요도 잘 보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잘못된 표현은 하지 말라고 확실히 말을 하세요. 너무 차가운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 말고요, 먼저는 나한테 차가운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번에는요, 그럼에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에게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무시는요, 자신의 내면의 답답함과 불만을 남에게 표현하는 심리적인 해소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했을 때 그 사람이 해결하고 싶은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가 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하고 안 건드려요. 이때 하셔야 할 게 거부와
거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절이란 것에 대해서 인정머리 없고 냉소적이고 사회적인 매너가 없는 사람이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요, 거절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요, 거절의 표현이 문제인 거예요. 거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마라.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거절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라고 거절을 하는 것은 똑같은 거절이지만 천지 차이인 겁니다. 정확히 무슨 차이냐면요, 거절하는 이유가 너가 못나서 그런 거야, 이게 좀 불쾌한 거절이고요. 지금 거절하는 건 내가 그럴 형편이 안 돼서 그래요, 이건 불쾌하지 않은 거절입니다. 실제 속사정이 어떤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표현에서 예의를 지키면 거절도 꼭 나쁜 결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젠틀하지 않은 거절 방법도 분명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무시와 거절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내가 외형이나 표정이 철통 같아서요, 무서워 보이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어도요, 남 부탁을 거절을 못하고 본인 삶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요, 매사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무시가 몸에 배인 사람들은 이 유형을 기가 막히게 알아챈다는 겁니다. 특히 거절이라는 건요, 일이나 제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관계에서도요, 너가 아래 맞지? 내가 너한테 막대해도 되지? 이런 동의를요, 은연중에 요구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출신지가 같아요. 그러면 후배님이라는 표현을 점점 하면서 관계에 서열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은근히 반말을 섞어가면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사람도 경험상 엄청 많았습니다. 물론 무슨 할아버지뻘하고 만나면 당연히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진짜로 지위나 나이가 압도적으로 좀 다른 분은 이런 짓을 안 합니다. 뭔가 애매한 사람이 무시를 해요. 이런 상황이 올 때는 확실한 거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듣고 불쾌하다면요, 정확히 언급을 하세요.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직접 말하기가 뭐하면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의미로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이게 처음 할 때는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말실수를 하는 게 아닐까, 싸가지 없게 보이는 게 아닐까 주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쾌한 언행을 듣게 될 때 상대 눈을 계속 쳐다보세요. 우리 뇌에는 상측두구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는 상대방의 눈 움직임을 읽고 해석하는 중요한 뇌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걸 시선 추적이라고 해요. 이때 상대방이 내 시선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 이걸 인식하면요, 상대방이 나의 관심사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서로 호감이 있을 때 눈을 마주치면 좋은 기분이 서로 들지만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나하고 눈이 마주치면요, 당황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읽히는 기분이 들어서요,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눈을 보는 것은요, 대화 없이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직접 말을 통해서 확실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던한 표정과 온화한 말투로 눈을 보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응하면요,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이 잘 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영역을 보자면요, 나 스스로 나를 무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 말이 인정이 되니까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는 그렇게 게으르게 사니까 취직을 못 하는 거야. 누가 이렇게 나를 무시를 했어요. 근데 평상시에 내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나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인간이야 라고 본인도 마음 한켠에는요, 나조차 무시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시를 받아도요, 대응이 적극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을 예시로 들었으니까 이걸로 설명을 계속 드려본다면요,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요,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취직 안 되는 것과 내 인간적 가치가 연결되는 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게을러도 일자리는 잘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인간성 안 좋아도 회사에 오래 붙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어떤 작은 관점 하나에 묶어놓지 말자는 겁니다. 본인의 가치는요,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내 가치를 알아채고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요. 첨부 드릴게요.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무시하는 사람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심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열등감이나 불만에서 나타나는 답답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무시했을 때 그 감정이 충족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외적 신호, 표정에서 감정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격을 당했을 때에는 명확하고 예의 있게 불쾌감을 표현해 주는 것이 좋고요. 특히 눈을 쳐다보면 마음이 읽히는 기분이 들어서 당혹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내 표정이나 말 이외에도요. 내 평상시 행동에서 자신감이 없으면 무시를 받게 돼요. 이때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부탁은 정중히 거절하면서요. 사회적인 요구와 나 자신의 안정감의 균형을 맞추면 남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내공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작가 조지 엘리엇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시는 가장 큰 무례이며 그것을 다루는 방법은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지 마시고 나 자신의 가치를 찾고 높여가는 데 집중을 하고 사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